오늘 작두 콩차를 만들기 위해서 아침에 작두 콩을 지금 수확을 한 상태입니다. 작두 콩은 콩 자체가 완전히 노래지거나 익었을 때처럼 따는 게 아니라 지금 풀을 때 지금 수확을 해서 안에 콩이 일정하게, 그러니까 미성숙된 상태의 콩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단면에 콩이 어느 정도 생성이 되었을 때 따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썰어 건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지나고 나면 노랗게 되고 하면 껍질 자체가 워낙 두껍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한 1cm 두께 정도 됩니다. 양쪽이 1cm, 1cm면 2cm 정도 두께가 되기 때문에 칼도 잘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공하기도 쉽지 않고, 또 너무 익어버리면 콩이 따로 분리가 돼서 나중에 콩하고 껍질하고 같이 차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크기가 커지면 그때 수확을 해서 지금 차를 만들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갖고 칼로 썰어서 절편으로 만든 후에 건조기를 이용해서 말릴 거고요. 작두콩도 병해충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장마기가 지나면서 콩 지금 해충이 생겨서 지금 벌레가 먹은 것도 있고요. 지금 보통 지금 하면은 한 손가락 한 뼘 정도 되는 크기의 작두콩을 수확하게 되고요. 지금 자가 없는데, 자가 있다면 조금 더 편리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손바닥만 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콩이 큰 편입니다. 성인 손으로 했을 때 큰 편이고요. 콩을 쓸 때는 세척을 잘 하신 후에 이대로 해서 그냥 이렇게 직각을 쓸치면 잘 쓸리지 않습니다. 약간 이걸 세워서, 팁을 드린다면 이걸 세워서 어슷썰기로 해주시는 게 가장 쓸기가 좀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도 한 몇 년 해보다 보니까 가장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직각을 쓸 때보다는 얇게 쓸 수 있으며, 그다음에 이게 콩까지 같이 지금 건조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슷썰기로 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집에서 하실 때는 얇게 하셔도 되지만, 에어프라이기에 돌린다거나 방앗간이나 이제 대량으로 이거 건조했던 작두콩을 볶기 위해서는 약간 두께가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량으로 볶기 때문에 얇으면 금방 타버리고 잘 볶이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볶은 걸 차로 우려내 마시면 쓴맛만 나기 때문에 약간 두께를 두시는 게 좋고요. 기본적으로 한 5mm에서 한 1cm 정도 두께는 가지는 게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한 1cm가 너무 두꺼운 거 아니냐 하는데, 작두콩은 약간 두꺼운 게 볶기도 편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맛을 우려냈을 때 훨씬 효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작두콩을 쓰실 때는 가장 많이 쓰신 방법이 이 방법으로 많이 쓰실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잘 쓸리지를 않습니다. 썰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칼도 얇은 데다가 하면, 또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쓰시면 나중에는 콩이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콩을 세운 상태에서 칼을 비스듬히해서 어슷썰기로 썰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좀 살짝 얇게 되면서 콩하고 같이 좀 넓게 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볶았을 때도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쓸기도 아무래도 단면이 닿는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작업하기도 좀 편할 뿐만 아니라
이 보시다시피 조금 모양도 좀 깔끔하게 보입니다. 아까 처음에 처음에 많이 쓰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쓸 경우에는 콩도 이렇게 있다 보면 볶다 보면 다 빠져버리고요. 지금 이것도 빠지긴 빠지지만은 그래도 넓게 이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기가 좀 편리한데, 이렇게 되면 볶을 때 나중에 좀 타는 부분도 많고요. 건조기가 없으신 분 같은 경우 이렇게 말리면 아마 곰팡이도 빨리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기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셔도 무방한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일반 건조를 한다거나 하실 때는 지금 이렇게 넓게 썰어서 좀 표면을 넓게 만들고 얇게 만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농산물 가공은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본인한테 가장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저는 제가 직가공 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썰어서 이용하는 게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두께는 너무 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약간 두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볶다가 보면 얇으면 금방 타버리고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량으로 약간 한 키로 1kg 이상 볶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좀 두께가 있는 게 좋고요. 작두콩은 많이 쳤다가 집에서 에어프라이기를 이용해서 뭐 볶아서 드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하셔서 생으로 건조한 것만 구매하셔서 하는 분들도 많고요. 지금 이 시기에 뭐 작두콩만 따로 구매하셔서 말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집에 대형 고추 건조기나 이런 게 농가에 없다고 하면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셔서 몇 번 건조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방법은 딱 정해진 건 없으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곰팡이만 쓸지 않게만 잘 관리하시면은 건조물은 문제가 없고, 특히나 작두콩 같은 경우는 뭐 질기든 말든 그거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차로 우려 마시는 거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이용해서 수분을 날리고, 그 다음에 뭐 요즘같이 폭염일 때 일간 건조 하시면 손쉽게 말릴 수 있고요. 그리고 보관하실 때 진공으로 잘 보관하신다고 하면 오랫동안 차로 끓여 마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 보관하실 때는 너무 많이 볶지 마시고, 볶아 놓으면 아무래도 맛이 변질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기 때문에 건조한 거는 진공 포장해 놓으셨다가 조금씩 드실 때마다 볶아서 드시는 게 좋고요. 막 그게 힘들다고 하면은 볶아서 진공 포장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도 또 해마다 찾으시는, 그러니까 친척분들도 있고 지인분들 선물용으로 많이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로컬푸드에 판매하실 때는 절대 볶아서 판매는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볶아서 팔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러면 가공품이 되기 때문에 작두콩은 건조 상태, 그러니까 1차 가공만 1차 가공이라고 할 수도 없죠. 1차 건조만 하셔서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작물을 볶아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가공품이 되기 때문에 로컬푸드에 낼 수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작두콩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뭐 여주차도 그렇고 뭐 차로 이용할 수 있는 걸 그냥 1차 건조만 하셔갖고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추후에 가공법이나 위생법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하셔서 로컬푸드에 뭐 출하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고요. 추후에 뭐 개인적으로 뭐 볶아갖고 뭐 드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판매용은 볶아서 판매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병에 걸린 부분은 이거 가감하게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게 아무래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잘랐고요.
그 단면을 자르면 이런 부분을 골라낼 수 있으니까 훨씬 또 편리하게 마르고 품질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하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칼을 다루기 때문에 손을 다칠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이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항상 칼은 예리하게 갈아서 사용하시고요. 이왕이면은 식도 말고 이거 중식도처럼 된 칼을 이용하시는 게 좀 힘을 받치기도 좋고 좀 작업하기도 좀 편합니다. 식칼을 이용해 하셔도 되는데 힘이 생각보다는 잘 안 전달이 되지 않아서 나중 되면 이쪽 부위가 지금 잡는 부위가 좀 굳은 살이 배기듯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칼을 고르실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할 때는 이게 좋다는 거지 꼭 이 칼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 집에 있는 칼을 먼저 사용해 보시고 뭐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사용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뭐 작두를 이용해서 저도 잘라 봤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작두를 이용하는 것도.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지금 중식도 같은 이런 칼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어메이마에서는 중식도 칼은 아니지만은 대장간에서 구매를 해서 온 칼이고요. 본인한테 맞는 칼을 이용해서 좀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촬영하다가 지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촬영이 되는지 몰라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작두콩은 보시다시피 이거를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구분하는 방법은 지금 두께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이 보시다시피 엄지손톱보다 두꺼우면 어느 정도 지금 작두콩이 익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된 거는 말랑말랑하죠. 그리고 이거는 콩이 있기 때문에 좀 딱딱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거는 할처럼 잘 휘어지기 때문에 안에 아직까지 속이 찬 게 없다는 거거든요. 혹시 구분하실 때는 수확할 때는 지금 좀 말랑하지만 이게 딱딱한 느낌 들고 엄지손가락 기준으로 했을 때 두껍다 생각이 드시면 수확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콩이 좀 덜 찼을 뿐이지 못 먹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여린 것도 수확해서 녹차도 뭐 세작이라고 해서 뭐 어린잎을 따갖고 비싸게 팔듯이 요것도 원하시는 분은 따서 판매를 한다고 건조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은 보통 늪에서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이쪽 심이 있어서 자르기가 힘듭니다. 지금 이 꼬투리 부분에 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워서 자르는 게 좋고요. 직각으로 자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는 뭐 본인 뭐 성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약간 어슬썰기로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양도 조금 예쁠 뿐만 아니라 작업하기도 좀 편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지손톱 크기로 된 부분은 지금 이렇게 두껍게 지금 콩이 있고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저 얇은 거 같은 경우는 안에 든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연한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혹 같이 수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거 수확하다 보니까 같이 수확하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좀 두껍게 해서 저는 잘랐습니다. 보통 한 1cm 두께로 지금 자르고요. 너무 얇으면은 나중에 볶을 때 타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께는 있어야 됩니다.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작두콩 손질을 하시면 되고요. 끝부분은 잘라서 버리시면 됩니다. 물론 뭐 필요하시다면 쓰셔도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작두콩은 우리가 뭐 나물로 해 먹거나 뭘 해 먹는 게 아니고 차로 대부분 끓여 먹습니다. 물론 콩만 따로 해서 뭐 콩자반을 해 먹는다거나 다른 용도로도 쓰지만은 보통은 지금 작업하는 거는 작두 차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지손가락 두께가 안 되는 거는 지금 안에 콩이 없는 상태로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서 같이 볶으면은 이것도 고소한 맛이 나기 때문에 콩 자체를 뭐 콩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 꼬투리 자체를 이용하는 거라서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항상 칼로 작업하실 때는 또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작업도 단순 반복으로 하다 보면 또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칼을 다루기 때문에 칼 주위에서는 장난을 치시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칼 사용할 때는 주위에 애들이나 사람이 없을 때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아시겠지만은 사고라는 거는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두콩은 혹시 로컬푸드에 출하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보통은 출하하실 때는 오전에 수확을 하시거나 아니면 오후 늦게 해가 떨어지는 늦게 수확한 후에 요즘같이 폭염이기 때문에 이게 뜨끈뜨끈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으로 내실 때는 약간 공기가 통하는 바구니 같은 데 담아 두셨다가 일정한 한두 시간 정도 방열을 시킨 후에 포장을 한 후에 제품 출하하시는 게 좋고요. 출하할 때는 보통 이렇게 건조해서 뭐 그램당 뭐 얼마씩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작두콩이든 여주차든 다른 차 종류도 보시면은 보통 로컬푸드에 내는 거는 건조한 상태로 내신 걸 출하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1차 건조물은 농산물이지만은 이게 볶아서 그러니까 바로 차로 만들어 마실 수 있는 것 같은 경우 가공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농민이 출하할 수 있는 거는 1차 가공이 아닌 1차 건조까지만 가능합니다. 어떤 작물이든지 1차 건조까지는 농산물로 인정을 하지만은 물론 다른 안 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차 종류는 일단 1차 건조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배웠고요. 후에 뭐 가공품을 하고 싶다고 하면 가공 시설을 갖추거나 가공 시설이 된 곳에서 부탁을 해서 만든 후에 출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생법이나 뭐든 걸림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냥 내가 또 볶아서 또 보리차나 이런 것처럼 내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로컬푸드 출하하시는 분은 하셔야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작두콩차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가공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씻은 사과는 편의점에서 씻은 사과는 일반 농산물이 아니고 가공품이 됩니다. 반대로 표기에 반드시 씻어서 드세요라고 뭐 표기가 되어 있거나 하면은 그 사과는 또 농산물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고 다르고 한 부분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먹을 수 있는 건 가공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원래 먹지 말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먹은 거는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씻어서 나왔느냐 아니 씻어 나왔느냐 열을 가했느냐 안 가했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는 부분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애매할 때는 농업기술센터나 식약처처럼 문의를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고요. 모르겠다 하면은 로컬푸드 담당자한테 문의를 하시면 이 부분은 약간 애매하니까 출하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애매할 때는 한번 물어보고 하세요. 나중에 법적으로 뭐든지 걸리고 들어가면은 출하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몰랐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영위 목적으로 판매를 하는 거면 무조건 일단 한번 애매하다 싶은 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점을 당부드리고요. 작두콩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건조만 잘 하시면은 곰팡이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잘 건조하기는 어렵진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 대형 건조기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전자레인지에 한 1, 2분씩 나눠서 그 용량이나 뭐 다른 이 상태에 따라서 또 시간 좀 달라지는데 한 1분씩 돌려보시고 기본적으로 수분만 날린 후에 예, 건조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약간 건조가 되면서 뭐 곰팡이도 안 쓸고 잘 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해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뭐 인터넷에 있는데 보면은 홍고추 뭐 말리는 법 해가지고 뭐 전자레인지든 뭐 방법이 여러 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비슷한 방법으로 찾으셔서 이용해 보시는 것도 가장 좋고요. 일단 초기에만 곰팡이가 피지 않으면 후반부에는 뭐 거의 뭐 쓸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진공 상태로 할 수 있으면 밀봉을 해서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추후에 이제 봄이고 가을로 넘어가다 보면 기온차가 나고 하다 보면 안에 습기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또 곰팡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밀봉 작업을 해서 보관을 하시고요. 그리고 뭐 소량 뭐 에어프라이기를 이용하시든 아니면 방앗간에 가셔서 깨볶는 기계를 볶는 기계 가지고 보통 요 작두콩도 볶아줍니다.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살살 볶아 달라고 하시면 일정 금액을 받고 볶아주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볶을 때 그러니까 대량 소량으로 에어프라이기를 이용해서 볶을 때는 좀 얇아도 상관없지만은 대량으로 볶을 때는 한 1cm 두께 정도 한 7mm에서 한 1cm 정도 두께 되게끔은 잘라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온에 볶기 때문에 겉면 너무 얇으면 너무 바싹하게 타버리고 어떤 거는 타버리고 어떤 거는 잘 벗겨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1cm 크기로 자르시면 어느 정도 노란색을 내면서 잘 볶을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작두콩차는 뭐 건강에 따라서 구매해서 드시지만은 대량적으로 이 교식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에 뭐 뭐 충농증이 좋니 뭐 어떻게 좋니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기호식품으로서 그냥 녹차나 커피 드시듯이 그냥 한 번씩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선물용으로 이 건조차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뭐 판매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지인 판매를 하기 때문에 뭐 로컬이나 이렇게 판매가 많이 되지는 않는데 로컬뿐만 아니라 이런 좀 농산물 판매 쪽을 하시려면 있는 부분도 뭐 겨울에는 판매할 수 있는 건조품이기 때문에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된다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지금 수확한 작두콩을 제가 다 절단 작업을 했고요. 칼 한 자루 가지고 지금 이게 작업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살짝 물기를 뺀 후에 이제 저희는 고추 건조기가 있어서 고추 건조기에다가 채반에 받쳐서 저온으로 건조를 하려고 합니다. 초반에 건조하실 때는 좀 고온으로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열기도 가고 수분도 좀 날아갈 수 있게끔 한 후에 한 두세 시간 정도 둔 후에 이후에는 이제 서서히 온도를 낮춰서 저온으로 약간 숙성 비슷하게끔 해서 또 건조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거 고추는 뭐 말리면은 수분이 빡 주니까 뭐 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작두콩 같은 경우는 수분이 어느 정도 빠진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껍질도 두껍고 수분이 많이 머금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량 차이는 크게 나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이거는 또 쪼그라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기 차이도 그래도 조금은 줄겠지만 큰 차이는 못 느낄 정도로 나올 테고요. 이렇게 해서 말려놓은 후에 한 늦가을쯤이나 이제 겨울 때 이제 작두콩 차로 만들 예정입니다. 올해는 지금 한 바구니 정도 되는데 한 7, 8kg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거의 한 10kg 될 겁니다. 지금 수확한
처음으로 수확한 양인데 작년에 비하면 조금 더 수확을 한 것 같고요. 앞으로 한 10kg에서 한 15kg 정도 더 수확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이제 뭐 지인들과 나눠 먹기도 하고 로컬푸드에 뭐 출하도 할 예정이고요. 상황은 일단 추후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건조 작업을 해서 이제 겨울에 판매할 수 있는 농작물을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두콩도 준비를 하고 여주라고 해서 쓴 오이도 일부분은 생으로 그냥 판매를 하고요. 뭐 판매가 안 되거나 조금 이제 B급이라 해서 좀 상처가 있거나 혹시 크기가 너무 작은 것 같은 경우는 씨를 제거하고 작두콩처럼 말려서 추후에 또 건조 여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에 낼 수 있는 거는 뭐 하우스 작업을 하시는 분은 생물로 낼 수도 있지만은 겨울이 되고 하면은 또 판매할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건조물도 판매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셨다가 혹시 로컬푸드나 경매장에 출하하실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